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왜 오른 거예요? 12%나. 매력적이다.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아니, 매력적인 거는 210 몇 달러 떨어졌을 때도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12%나 급등? 이거 뭔가 되게 대형 호재에 있지 않은 이상 네.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근데 오늘 사실 뭐 테슬라가 뭐 가장 각광을 받긴 했죠. 네. 예, 뭐 12% 가깝게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워낙 뜨거운 열기가 지금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네, 뭐 난리 났죠. 난리 팔란티어도 났는데. 빨리 튀었고. 근데 이제 그만큼 너무나도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했던. 그러니까 뭐 S&P 500 기업들 중에 꼴찌였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맞아요. 예,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만큼 이제 반등세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테슬라에게 좀 필요했던 부분은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여러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 아니면은 테슬라를 좀 다독이기 위한 뭐 어떤 뭐 경영의 어떤 행보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정부 혈부에서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실망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은 뭐 유럽이나 중국에 대한 지금 판매 수요나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어느 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무부 장관도 뭐 테슬라 사라, 테슬라 지금 저점이다, 가장 매력적인 뭐 가격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 다시 회사로 좀 돌아와서 뭔가 임직원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또 관세도 최근에 뭐 여러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좀 유연한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가 다시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정말 뭐 12%까지 올라갈 만한 특별한 재료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오늘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맵을 그냥 먼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야, 오늘은 뭐 정말 봄이 왔습니다. 예. 봄이 왔어요. 봄이. 지금 새싹들이 막 피어나는 것처럼 예, 푸릇푸릇합니다. 개나리 폈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더워요? 최근에. 아침에도 이제는 예, 그렇게 따뜻해요. 걷어다니고. 따뜻하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거예요, 겨울 옷은 이상기후. 다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상기후.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엔비디아 3%대 상승했고요. 자, 구글 2%대, 메탈 3.7%대 상승했습니다. 여기 테슬라가 이제 12%대 상승했는데, 팔란티오도 오늘 6%대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크게 좀 조정을 받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바이 더 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뭐 뉴스를 아침마다 준비하면서 제가 뭐 CNBC나 뭐 블룸버그 또 그 외에 뭐 많은 이제 로이터부터 해가지고 다 보고 오는데, 사실상 제가 또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그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과거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수석 전략가 분들이나 이런 개인 채널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에서 나오는 여러 뉴스들, 그 레거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레거시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이야. 근데 요런 뉴스를 가지고 나오는 이제 전략가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바이 더 딥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쪽에서 시장의 근데 맞는 방향이 것 좀, 같아요. 근데 경제학자 분들은 항상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침체에 대한 우려, 또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보면은 되게 다들 공포에 떨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샀어야 좀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기 침체가 펼쳐지고 나서 이게 빠른 회복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하고 나서
향후 몇 년 동안 힘들 것인가 고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지금의 경기 침체는 트럼프가 야기시킨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관세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빨리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전략가들은 막 저가 매수 지금 바이더 딥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균형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에 대한 전망과 그렇죠. 주식에 대한 매수 포지션.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이제 전략가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어내리려고 이러한 정책을 피겠느냐. 아니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많은 투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중국이나 유럽에 대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증시의 어떤 규모가 크고 경제의 어떤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 자체가 만약에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가게 된다면 중국이나 그 외의 아시아 국가나 유럽이나 그러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러한 국가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네, 이러한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면 이건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협상 카드로 여전히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강경한 어떤 발언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또는 인플레이션이나 노동 지표 자체가 지금 완전 깨졌냐? 그게 아니에요. 경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어떠한 우려 섞인 이러한 전망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깨졌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일부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된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관세 정책이 일부 많은 국가에서 다 완화가 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4월 2일 날 가야 정말 이제 그 패를 한번 까봐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일부 뭐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뭐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다우존스가 1.42% 상승했고 나스닥 2.27%, S&P 500이 1.76%, 러셀 2000 지수가 2.49% 상승했는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견고하게 갭 상승을 한 후에 쫙 유지가 되는 이러한 견고한 모습 자체가 지금 오늘은 시장을 좀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자분들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 약간의 좀 조돌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더딥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자, 헤지펀드들이 M7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 줄여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7 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스닥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수석 경제학자가 말하는 현재 미국 경제, 오늘 제가 뭐 이야기를 했던 그 경제학자 부분, 그러니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을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이제 뭐 다시 또 투자자들은 또 지금 저가 매수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좀 깎아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게 4월 2일 날에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상호 관세도 보다도 일부 어떤 특정 나라에 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부터 4월 2일 사이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멀찌감치 뒤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도 저 뒤에 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투자 확장한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심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트럼프가요? 네, 트럼프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힘이 없는데. 네. 하여튼 뭐 일단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 내 투자 확장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럴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숙여주는 척하면서 원하는 거 다 빼오면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원하는 거 줄까요, 그쪽에서? 주게 만들어야지. 원래 이렇게 강경한 분들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면은 또 이렇게 숙여. 진짜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가게 되면 자 중국이 반도체 장비 산업까지 진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장비 산업이요? 네, 헤드라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뭐 슈퍼 을이라고 불려지는 ASML이 있고, 자 미국 내에서 정말 굴지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랩 리서치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일부 너무나도 큰 규제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발목을 잡는 그러한 과정이 과거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있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ASM의 EUV 장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규제를 때려가지고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 산업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이제 반도체 칩 공정 과정에서 중국 반도체 장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세부적인 이야기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3%로 소폭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내려갔던 부분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좀 과도하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느냐.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졌었던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저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4월 2일까지 또 어느 정도의 또 변화가 또 나올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유가를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68달러였던 67달러까지 내려갔던 유가가 69.2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외환시장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467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원화 약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여전히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또 권한 대행으로 임명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한국에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원화가. 자, 달러 인덱스는 103.9로 일부 소폭 올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의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일부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쭉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룰루레몬이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고 오늘 오클로가 아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 다 전달해드리고 뒤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저 오클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가 지금 매그니피슨 세븐에 대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빨간색 원으로 그려진 부분을 보실 텐데요. 지금 파란색이 헤지펀드들의 M7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2% 가깝게 육박됐던 엄청난 이 쏠림 현상이 2024년 중반이 되고 나서 쭉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나스닥에는 이게 2025년 1월이 돼서야 또는 1, 2월이 돼서야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격하게 내려온 부분은 최근에 뭐 한 2주, 3주 만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나스닥을 줄여나가면서 나스닥을 줄이는 게 아니죠. 헤지펀드가 M7을 줄여나가면서 이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나중에 나스닥이 그 후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상 나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조절됐다는 것은 M7을 줄이고 그 M7을 줄인 것을 뭐 유럽이나 중국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중소형 기업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비중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뭐 포트폴리오가 이미 헤지펀드에서는 2024년대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M7 비중을 보게 되면 과거 뭐 21%에 가까웠던 이런 비중 자체가 지금 최근에 뭐 13%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향후 또 어떻게 뭐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M7이 더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나스닥도 일부 또 조정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M7 자체가 뭐 기술주잖아요. 큰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일부 좀 출렁거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을 좀 명확히 알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이남 교수님의 자료도 보고 오늘 또 이 자료를 보는데 우리 이남 교수님과 함께 봤었던 자료에서는 헤지 펀드에서는 또 저점 매수를 이제 시장에 하고 있고 M7 기업들 산다라고 하는데
또 이 자료를 보면은 그동안에 쭉 팔아오고 있는 그 기조가 보이고 산다는 거예요. 뭐 어쩐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네. 뭐 자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뭐 일부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 확실한 거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많이 판 것 같고 최근 뭐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빅테크 특히 기술주에 의해서 기술주들은 크게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의 과도하게 들어갔던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쏠림 현상이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지금 뭐 그만큼 시장이 뭐 불확실하다 보니까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 수도 있고요. 예, 지금 뭐 매수가 들어가는 기관들도 있고 또 매도를 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게 관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또 방향성을 좀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약간 장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부터 예, 2025년까지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 침체 관련한 데이터. 네, 자, 요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뭐 일부 뭐 서비스업 지수가 좀 좋아졌는데 지금 상품이 이런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전망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이나 서비스 지수나 아니면은 제조업이나 아니면 노동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6개월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럼 과거 6개월보다 지금이 안 좋으면 지표가 깨지는 거니까 그만큼 경기 둔화가 정말 오겠구나. 그쵸.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은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게 JP모건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전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6개월 전보다 지금이 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네, 지금 뭐 서비스업 지수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6개월 전보다 물론 지금 2월, 3월 달에 해가지고 여러 우려 섞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점을 보게 되면 요 보라색이 최근입니다. 예, 보라색이 최근. 그다음에 파란색이 6개월 전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근데 이제 요게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녹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경기 뭐 침체가 거의 사라지는 그러한 방향인데 오히려 6개월 전이 더 경기 침체에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라색,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이 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녹색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수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품목별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품목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부채 관련된 거.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부채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 구간에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해. 과거 절대치로 보게 되면 이 보라색 자체가 지금 빨간색이 완전히 있으면 야 이거 봐봐 부채 지금 큰일 났어. 이거 터지면 정말 우리 난리 난다. 이건데 지금 뭐 노란색 부분이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정말 호들갑 떨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될 수준이냐? 이거 아니잖아. 그럼 나머지 우리 지표를 한번 볼까? 이럴 때 나머지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를 다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물론 6개월과 지금이 비슷합니다만 아니면 ISM 뭐 비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노동시장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6개월 전보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전망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괜찮다 지금.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지금 당장 오늘 right now보다는 향후에 경기가 그렇죠. 좋아질 맞아요.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가 주식 시장이 또 선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이제 파월이 정도 얘기했듯이 한 두세 달 뒤에는 데이터로 분명히 경기가 꺾이는 게 찍힐 것이다로 이야기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주식 투자하기에는 2, 3분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특히 2분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불확실성에 막 노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로 막 찍혔다 빠졌다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아니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또 내기해야 돼. 오히려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경기에 적용이 되는 데까지는 오히려 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텀 자체가 저는 예를 들면 지금의 만약에 가장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일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고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시장에서 분명 출렁거리겠지만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우리가 손에 쥐기까지는 어느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그 텀 때는 다시 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그러니까 지금의 S&P 500의 고점 정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에 그때 한번 쌍봉을 한번 그리고 전문 용어로 쌍봉을 한번 그리는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이거는 뭐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 우리 이남은 교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됐다. 실적 안 좋은 거, 좀 꺾인 거 이미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한들 실제 또 그때 가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우리는 매일 나오는,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장기 시계를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테슬라처럼 어제 이건 너무 싸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면 되죠. 사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놓쳤어. 그런데 테슬라의 저점은 놓쳤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 자,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좀 뭐예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띄워놓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의견을 봐야죠. 균형 잡힌 의견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JP 모건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나온 코멘트입니다. 오늘 나온 코멘트인데, 자,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경제학자 크리스 윌리엄슨이라는 요 분께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문단이 있죠. 네 문단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이런 의견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켠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서비스업 반등은 있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표는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에 서비스업 반등이 있었지만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이제 둔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서비스 반등이 1분기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전체 분기로 보면 연율 기준 GDP 성장률이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향후 나는 전망 자체가 GDP 성장률이 1.5%로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분께서는 성장률 정점이 지났고 속도는 늦춰지고 있다는 진단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GDP 성장률에 대한 둔화를 전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반등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야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서비스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다시 침체로 돌아섰고, 3월 서비스 반등은 1, 2월 날씨 때문에 억눌렸던 수요의 반작용일 수 있다. 이 날씨가 이제 풀리고 조금 뭐 좀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날씨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른 일부 수요가 좀 풀리면서 서비스업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구조적 회복보다는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절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심리 악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심리가 악화되는 건데, 지난 3년 중 가장 부정적인 분위기다. 당연히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뭐 여러 가격 경쟁력이나 가격 전가력이 없는 기업들은, 그리고 경기에 너무나도 민감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여러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4년 초에 낙관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기업 심리가 지난 3년 중 가장 암울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지출 삭감에 대한 이야기, 관세, 그 정책 우려가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플레이션을 2017년을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나왔고 2018년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일부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 올랐지만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공급 업체가 관세 부담을 미국 기업에 전가하면서 생산비가 최근 2년 사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자, 인플레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서비스 물가 인상률은 아직은 낮지만 이는 수요가 약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결국 마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앞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예, 관세에 대한 어떤 기업의 심리 악화, 자,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압력되는가를 지금 이분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우려는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한켠에 두시고 또는 많은 정말 시장의 많은 구루들, 투자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또 시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한 시장의 어떤 또 긍정적인 또 의견도 같이
또 균형을 좀 이루면서 보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은 또 소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소비가 네. 너무나도 중요하고 GDP 성장률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10%가 지금 현재 미국 소비의 절반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요? 절반을. 그러니까 상위 잘 사는 사람들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미국만 이럴까요? 뭐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왠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상위 1%가 뭐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 분들 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제 뭐 활발하게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근데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암울하다라고 봐야 될까? 여러 이제 신용에 대한 부채, 또 신용카드에 대한 부채, 네네. 연체율 이런 것들이 사실 저소득층 위주로 엄청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60%에서 90% 사이에 있는 요 핑크색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중산층이에요. 네, 중산층이 좀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게 지금 시기열이 엄청 긴 시기열이에요. 네네. 예,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2020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열이 좀 길긴 해요. 길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은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네. 고소득층은 엄청나게 늘리고 상황.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소비 어떤 소비에 관련한? 대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위 20%가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위 20% 투자자가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많은, 그러니까 네. 인컴이 많은 네. 예, 그러한 상위 20%가 주식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그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한다 이런 얘기겠죠. 돈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맞는 뭐 근데 이제 당연한 소리인데 어쨌든 하위 80%는 미국 주식 시장 자산의 7%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네. 뭐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부가 불을 낳는 그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최근에 예, 돈이 뭐 주가가 돈을 워낙 버는 거죠. 예, 주가가 워낙 또 급증했기 때문에 요 비중 보세요. 과거의 비중과 최근의 비중 보게 되면 과거의 부자들이 최근에 또 더 많은 더 큰 부자가 됐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증시가 화랑을 겪으면서 네. 그때 이제 주식을 몰빵했던 분들은 엄청나게 부를 창조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네. 부익부, 네, 부익부, 뭐 이게 이제 빈익빈. 지금 소비 또는 증시의 어떤 비중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부 쪽이에요, 빈 쪽이에요? 저요. 저는 빈이죠, 빈. 여기에 비하면. 네. 박빈? 네. 원빈하고 비슷한 박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빈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 관련한 데이터 하나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또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업이고 기업의 CEO는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알 것이고 이번에 2025년 뭐 늘 우리 가이던스는 또 보수적으로 내놓는 미국 증시의 어떤 문화를 봤을 때 네. 이번에 임의 소비제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사는 그러한 소비재잖아요, 사실. 내가 돈이 여유가 좀 있으면 뭐 차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꾸미고 뭐 이렇게 사는 건데 대부분의 임의 소비재 기업들, 요 왼쪽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녹색이나 뭐 핑크색 이렇게 보여져 요 왼쪽 부분은 2024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각 기업마다 뭐 마진율이 어떻게 됐는가, 뭐 영업 마진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 시장을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부 기업들은 또 이런 부분 비트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였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오른쪽에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핑크색, 그러니까 마이너스 붉은색을 지금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5년에 대한 EPS 가이던스를 대부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예, 그리고 약간은 뭐 소비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을 지금 찍은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임의 소비재 기업들에서도 EPS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번 실적 발표 때 보여줬다. 요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지금 뭐 연간 가이던스 이제 1분기니까 이제 3월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또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비의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전망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또 많은 저희 뭐 월몹을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가이던스는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약간 부흥시키게 만들었죠. 예, 자, 요게 이제 관세 좀 깎아줄 수도 있다 해서 뭐 옆에다가 또 하여튼 많이 썼는데 우리 또 박 팀장님이 이거 트럼프 대통령 형 긴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만 읽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그만 읽고 싶고 너무 길어. 왜냐면 자화자찬이 너무 많아. 자화자찬이 잘하고 많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제일 잘하고 있고 지금 영어가 이렇게 나왔죠. 네. 영어가 나왔는데 한글로. 자, 한글로 이제 관세 깎아줄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 조동사 메이입니다. 메이. 메이는 어떤? 자, 메이는 뜻이에요? 약간 가능성 50%, 불확실성 50%. 우리 또 영어 제가 강사 또 출신으로. 그렇죠. 예. 네, 제가 또 메이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그럴 수도 반반? 아닐 수도. 그러면 어겨도 되는 거예요? 어겨도 나는 그러면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없는. 확신이 조금 더 있으려면 어떤 조동사를 써야 돼요? 쿠드 정도? I 네, could. I could다. 예. 위로 좀 약간의 가능성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조동사를 썼어야 됐는데. 오늘의 영어. 약간 메이가 약간 발 빼는 듯한 느낌의 조동사를 썼어요. 영어를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짚는 월모부.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메이를 썼다. 메이를 I 썼다. could가 아니고 I 요게 may. 이제 썸네일 각이죠 오늘. 예, 자,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특정 국가에 대한 면제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월요일에 시사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내가 관세를 부과 안 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면제를 우리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많은 국가에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깨부신다. 아니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업 하면 이제 헤어지다 떼다 이런 거지만은 테이크 브레이크 하면은 이제 좀 휴식을 주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중의적인 휴식을 의미일 줬다.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아니고 트럼프는. 네. 언어의 마술사니까 휴식을 줄 수도 있다. 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 이런 느낌인가? 그 브레이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야, 지금 왜냐면 좀 쉬어. 번역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무역 하지 말고 좀 쉬어. 야, 좀 집에서 쉬어.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자,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더 친절하게 많은 국가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친절하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좀 한번 우리가 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준 거죠. 완화를 해준 거고. 자, 대통령은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이번 주 초에 부과될 수 있다라고 암시를 했고요. 지금 약간의 언급된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차 늘 언급됐고 목재, 반도체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야로 일부 좀 언급이 됐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베네수엘라 갱단이 지금 미국에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드 아라과 하여튼 모르겠어요. 갱 이름인가 보죠. 네, 하여튼 골목 대장들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애들이 지금 미국에 슬금슬금 들어오다 보니까 불만을 언급했다. 의견 아닙니다. 갱단 트렌드 아라과님, 박종훈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골목 대장 발언. 애들이지 애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갱단 때문에 이게 관세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빌미죠, 빌미. 빌미 없나 이렇게 보니까 갱이 있네. 갱단이 있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리고 트럼프 현대자동차의 미국 확장 계획을 관세 정당화로 자화자찬했다라는 블룸버그 기사. 자화자찬하느라 바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봤는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실상. 규모가 상당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월요일에 루이지네아주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와 한국자동차 제조업체 임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조업에 58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자, 이게 이렇게 한 30조 되는 돈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또 현대자동차가 루이지애나에서 새로운 철강 공장을 또 건설할 예정이고, 트럼프는 연간 270만 톤 이상의 철강을 생산할 것이며, 트럼프는 그 이후 더 대규모 확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대규모 확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봐야겠죠. 그렇게 뭔가 주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좀 기분 상했던 게 뭐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 본인의 자, 관세가 이렇게 내가 키드가 맞아. 됐다. 내가 관세 이렇게 하니까 받지. 지금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지금 효과 있는 거 분명한 증거. 현대자동차가 지금 굴복하고 나한테 들어온 거 보여? 이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모습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현대자동차를 뭐 미국 내에서 여러 뭐 생산망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급망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어떤 관심인지, 현대자동차를 위한 것인지, 물론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봐야겠지만, 정말 이때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업이 정말 얻을 건 다 얻고 나오는 여러 전략을 좀 많이 좀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전략을 잘 어떤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미국 내 철강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얘기 했고요. 또 회사가 또한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구매할 것이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블룸버그 기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미국 산업 리더십의 공동 비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에 좀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외신에서 헤드라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볼게요. 요거는 중국의 C캐리어라는 회사예요. C캐리어라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반도체 장비 대기업의 도전자로 부상했다라는 중국 이제 니케이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자, 빨간색만 보셔도 됩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랩 리서치 같은 아주 굴지의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고 ASML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주요 반도체 장비를 조용히 대체하고 있다라고 니케이 아시아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나노급의 칩 리소그래피 기계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업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이었고, 그리고 화웨이의 칩 생산 그리고 장비 국산화 추진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단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씩 우리를 발목을 잡았던 부분을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국산화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최근에 다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생태계 자체를 또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변화했을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관세 얘기 듣다 보니까 트럼프 하는 그 행동들이 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해서 제가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슬리피솔 제품을 딱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3%한 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숙명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게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집중력 필요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수면에도 굉장히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착용만 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숙면 그리고 자다가 여러분들 자주 깨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감소할 수 있고 잠들기가 쉬워지는 신체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미국 주식 보다가 아이고 머리 하면은 딱 요거 싹 써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공부하다가도 우리 수험생 분들 집중해서 뭔가 주식 투자해야 되는 분들 딱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하면은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건데, 이 제품이 원래 15만 9천 원 상당의 제품인데 저희가 12만 9천 원으로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는 그 혜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두통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또 숨이 너무 막히잖아요. 트럼프 맨날 관세 얘기하고 숨 막히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오늘도 공기청정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무풍 공기청정기 에이크 리퍼 제품입니다. 외관은 거의 새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밀 점검과 리퍼빗이 공정 후에 저희가 출고를 합니다. 제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청 저렴하게 가져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대, 19만 8천 원. 원래 정상가가 69만 9천 원인데 19만 8천 원. 이게 30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집에 두고 쓰시면은 공기도 맑아지고 저 지금 하고 있는 슬리피솔 딱 껴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좀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탐나요?
저요? 이거 머리 쓰고 계신 머리 쓰고 있는 거.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중 영양. 아 그래요? 모양새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 지금 스트레스 완화 중이야. 이거 몰라? 슬리피솔 이렇게 예, 또 아는 척. 눈에다가 한번 이렇게 눈에다가요? 예, 약간 사이보그 느낌 나게. 그러면 이제 썸네일 각이 나오거든요. 썸네일 이거 써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어디다 써요 이거를?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예, 3프로 핫딜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하셔서 꼭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함께 열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